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은 광양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을 보완한 임대주택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해 5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광양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지난 6월 이 아파트는 분양 전환을 시작했는데 입주민의 90%가 우선 분양 전환에서 탈락하자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 사이에서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입주 이후 분양 전환 시기까지 무주택자라는 요건을 지켰는데도 무려 770여 세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 해서 한 300세대가 제출을 했는데 적격을 받았다는 세대가 아무도 없어요.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8월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동용 의원이 우선 분양 자격 요건을 개정한 법안을 발의해 입주민들에게는 승소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명의 이전을 미룬다면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임대 사업자인 신성토건은 분양 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에게 시가 승인한 분양가보다 1,000만 원이나 더 많은 불법 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을 받고도 여전히 명의 이전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납부는 해놓고 지금 아직 뭐 다른 진도가 나가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 회사에도 물어봐도 우선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입주민들은 신성토건이 자금 능력이 부족해 분양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상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하려면 먼저 주택도시기금을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성토건이 상환해야 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세대당 6,400만 원씩 모두 540억 원에 이릅니다. 신성토건은 재정 여건이 불안한 건 아니며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분양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신성토건은 대출 거치 기간이 끝난 지 4년이 지나도록 도시주택기금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에만 마이너스 4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본금도 고작 19억 원뿐이었습니다. 신성토건이 이대로 파산이라도 한다면 도시주택기금 상환 책임을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 부실한 건설업체로 인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의 80%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감염병 전담병원 8개 시설에 확보된 병상은 524개로 현재 44%인 230개 병상에서 치료가 진행 중이지만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의 병상은 29개 중 6개만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환자 급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국의 위중증 병상을 총괄하면서 전남대, 조선대병원에 6명의 수도권 위중증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가 일시 폐쇄되면서 주요 주차장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여수시는 화양면과 소라면, 향이람 등 해넘이 해맞이 명소의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인근 주차장의 운영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운영하는 돌산 인포 주차장도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폐쇄됩니다. 여수시는 주요 명소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갓길 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연말연시 방역 점검을 추진합니다. 당국은 오는 1월 3일까지 경찰과 함께 점검반을 꾸려 식품과 위생업소를 포함한 3천여 곳에서 출입자 명부 관리와 소독 실시, 예약 제한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사항이 적발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곡성군의 한 유경 오리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9일 폐사 신고된 50여 마리에서 고병원성이 확인되면서 3km 반경 안에 오리 2만여 마리, 닭 1,300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5일 이후 영암과 나주, 장성 등 8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오리 181만 7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노동계는 물론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각 지역 산업 현장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뒤 개혁 과제 하나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문재인 대통령. 최근 이뤄진 신임 국토부 장관 임명식 때도 현장 안전을 다시 강조해 법제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 내용을 두고 지역에서도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이 축소돼 노동 현장의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법안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따져볼 때 홀로 일하는 현장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관계 공무원들의 처벌 역시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대재해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장에 유예 기간을 적용한 것도 법안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 책임을 부과하는 대상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시설 설비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없을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후퇴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 들어오면 건설사의 지시에 100%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행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여수와 광양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 안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고 산업 현장이 밀집한 각 지역의 반발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법제화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에 대한 참여 보장과 공익성 확대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여수상공회의소가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수상인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역 상공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다만 시민단체가 일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성명서를 발표했고 일부 상공인들도 선거 때마다 의례적으로 상의를 폄훼하거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 같은 선거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달라는 익명의 편지와 함께 쌀 300포대가 고흥군청에 전달됐습니다. 고흥군은 익명의 기부자가 670만 원 상당의 쌀 포대를 전달해와 6개 읍면 동사무소에 보내 형편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는 편지에서 고흥에서 작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자신을 밝힌 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여수시가 신혼부부들에게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부부로 부부 중 한 명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남 지역 거주 기간도 1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뒤 농촌에 쌓이는 원형 건초 더미, 이른바 공룡알이 전남도청 앞에 쌓였습니다. 추운 겨울에 농민들이 농성을 시작한 건데요. 소상공인들만큼 농민들도 힘겹다며 코로나19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앞에 600kg짜리 원형 건초 더미 수십 개가 쌓였습니다. 천막 농성장도 설치됐습니다.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한 초봄 냉해를 시작으로 결국 쌀 생산량이 11% 이상 감소하는 사태를 겪는 등 올해 농업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힘겨웠습니다. 농민들은 작황 부진, 수확 감소, 급식 공급 중단, 판매 감소 등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선별 지급 방침 속에 소상공인,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등만을 향하게 됐습니다. 농산물도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는 판매처가 급속히 제한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경영안정대책비,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등 이미 농업 분야에 상당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조례 등 근거 없이 지원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 누차 건의할 뿐입니다. 물론 그 어려운 점은 알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그런 분들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또 재정 형편상. 농민들의 요구는 결국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들이어서 전남도청 앞 농민들의 농성장은 겨우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예, 2021년은 신축년이죠. 소해인데요. 소와 관련한 지명은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신축년 소해를 맞아 지명을 분석한 결과 신안군 우이도, 무안군 우명산 등 204곳이 소와 관련된 지명을 쓰고 있어 전국 731개 소 관련 지명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이름별로는 우산이란 명칭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신안 25개, 영암 18개, 장성 17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식업계가 얼어붙으면서 배추 공급 과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에서는 올해 김장 수요가 줄면서 3,300여 헥타르의 가을 배추 재배 면적 가운데 20%의 물량이 겨울 배추 공급 시기를 앞둔 현재까지 남아있고 배추의 가격도 평년의 50%대로 떨어졌습니다.